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장마철이라 비가 막 내립니다. 이런 공사 현장은 지붕이 안 덮여 있어서 비 오면 일을 못하는 분들이 많죠. 장비들만 작업에 지금 투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지 못하고 참 말이 재미가 없죠. 제가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좀 웃기고 좀 밝게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에 들어오는 장비들 중에 레미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기사, 뭐 덤프 기사도 있고 레미콘 기사도 있고 그런데 오늘은 레미콘에 대해서 한 두 분하고 물어봤고, 기사님들한테. 그 다음에 제 후배가 거제도에서 레미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은 8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일하는 8호제라는 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죠. 서울에는 그 자리가 귀합니다. 그 레미콘 기사님들은 4가지 형태로 일을 주로 하시거든요. 마당비라는 게 있어서 회사에 계약을 하고 그 회사의 물량을 일정하게 아침에 출근해서 현장마다 이렇게 보통 한 6탕, 비 오는 날은 한 2탕 정도, 또 뭐 공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6탕. 뭐 그 회사에 100대의 차가 있으면 100대가 다 똑같이 형평성에 맞춰서 어제 한 탕을 덜 한 차가 있으면 그 다음날 한 탕을 더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6탕 기준으로 700에서 800벌이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탕당 예전에 얼마 전까지 45,000원 하던 게 5만원에 가까워져서 그냥 5만원 잡습니다. 한 탕에. 그를 뭐 이 사람네들이 일하는 형태가 격주제 휴무거든요. 요번 주 토요일 일요일 쉬고 다음 주는 일요일만 쉬고, 그 다음 주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 다음 주는 일요일만 쉬고, 한 달에 그 날짜 빼고 거기 곱하기 6 정도 하면 몇 탕 정도 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근데 서울은 이런 마당 기사가 자리가 없어요. TO가 없습니다. 이 사람네들이 들어가려면 보통 상조회비나 주차장 대여료로 해서 2,500 정도를 주고 들어가는데 그게 결국 TO 값입니다. 누군가 그 자리를 비워줘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아는 인맥이 가장 중요하죠. 누군가 인맥을 통해서 자리를 구하시면, 아니면 자기가 각 회사마다 찾아다니면서 직업을 구하시든가. 그 다음에 용대라고 그 회사의 차들이, 마당 차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을 외부에서 차들을 이제 더 추가로 늘려서,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먼 거리나 아니면 좀 5시 이후에도 작업들을 하시죠. 어차피 자기 탕수만큼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런 회사를 가지고 용대만 전문으로 이렇게 시멘트 회사에 콘크리트 회사에 그 차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내가 독립해 나와서 그런데 취직을 하면 그 우리 저 어디 저 인력 사무실에 가면 10,000원씩 10%를 공제를 하고 그달 일당을 받는데요. 여기도 그런 사무실에다가 10,000원씩을 낸다 그럽니다. 내탕 기준으로 하루 22만 원 정도 수입을 갖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죠. 내가 일하고 싶으면 하고 또 쉬고 싶으면 쉬고. 나이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좀 여유 자본이 있으신 분들이 용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월대라고 한 현장에서 차를,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콘크리트는 25도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때는 190분 안에, 25도씨 이하일 때는 120분 안에 이 콘크리트 그 타설을 종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분 증량 그 아래 내용물에 그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로 부패라고 그러죠. 부패가 덜 되고 산소량이 충분해서 이 갈라짐이 덜 하죠. 이게 너무 늦게 치면 이 갈라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칼질도 하지 않습니까? 칼질이라는 거는 타설해서 콘크리트가 굳어지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칼자국을 내는 거를 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갈라져도 거기 부분에 와서 멈추고서 더 이상 퍼지지가 않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칼자리가 없으면 계속 쭉 갈라져 나갑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칼자리를 이렇게 어디 가면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파여서 깎아놓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용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시간이 자유롭죠. 하루 4탕만 뛰면 되니까. 일정합니다. 4탕이 22만원. 그런 분들은 또, 말이 저기 뭐예요. 뒤바뀌었네요. 이게 월대라고 그러죠. 월대는 한 현장에 원활한 공급하기 위해서 그냥 계약을 하고 고정적으로 그 현장에만 전념하는 차를 월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얼마로 이렇게 정해져서 물량을 많이 소화하거나 뭐 그날 뭐 쉬거나 그래도 월급은 똑같이 이렇게 받습니다. 일대라고 하는 거는 장비를 하루 빌리는 거를 갖다가 일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월대니까 한 달을 빌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는 그 시멘트 회사에서 부산에만 19개의 이 레미콘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90분 안에 타설을 종료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각 도시마다 회사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메이저라고는 뭐 한일, 뭐 삼표, 천마, 그런 메이저급 말고도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이런 레미콘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고용이 돼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내 차가 없고 회사 차를 가지고 하는 거죠. 차량은 새 차 같은 경우 수동이 요즘 시세로 1억 3천, 이제 오토가 나왔다 그럽니다. 오토 그게 1억 5천 정도 한다 그럽니다. 중고차도 뭐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그런 건 수리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적어도 6천 내지 7천 정도는 줘야지 산다 그럽니다. 그래야 좀 쓸만하다 그래요. 그래, 내가 물어본 그 기사님은 젊으신 분이었는데 이제 20대 후반이나 뭐 30대 초반이 요즘 참 많이들 일하시더라고요. 이 직업으로서 안정되고
마당을 하시는 분은 600이나 700 버시고 뭐 700이나 800까지도 버십니다. 그 사람은 3천인가 4천을 가지고 새 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1억 3천짜리를. 그래서 수수료, 뭐 할부비 제하고 한 달에 한 500 정도 수입을 번다고 합니다. 괜찮죠? 일반 기사님들은 봉급이 350 정도 됩니다. 회사에 고용돼서 내 차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하고 마당차 하시는 분들하고는 이 차량 번호판이 다릅니다. 자기가 그 차의 주인이신 사람들은 주황색, 회사 차를 쓰는 사람들은 녹색 번호판을 달고 다닙니다. 그 주황색 그 번호판도 싸져서 번호판 값만 2,5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지방은 현실이 다릅니다. 서울처럼 땅값이 비싼 데는 기사 월급이 200, 350까지 하지만 지방은 지금 277만 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회사에 뭐 많을 때는 한두 탕도 하지만 적을 때는 많을 때는 9탕까지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월급 277만 원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서울은 기사 월급으로는 350만 원 정도, 지방은 277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자기 차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월 700이나 800 정도 벌고 모든 걸 제하고 나면 순수익이 한 500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젊으신 분들이 직업으로 삼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내가 자본금 한 3천이나 4천 정도만 모으셔서 활부를 드시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대형 면허를 가지고 처음에는 내 차가 없으니까 일반 회사의 기사로 있으면서 서로 이 대인관계를 맺으셔가지고 인맥을 만드셔서 마당차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꾸준하고 안정된 수입으로 하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리라 봅니다. 오늘은 레미콘 차에 대해서 제가 말하다 보면 디테일도 못하지만 또 주워 듣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틀리는 부분도, 말을 잘못하는 부분도 덜어 있습니다.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귀동냥으로 들은 얘기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 레미콘 기사 괜찮습니다. 저녁 시간이 보장되고 덤프 모양 그 순번제로 5시까지 현장에 나가려면 뭐 3, 4시에 잠들고, 그것도 탕비로 하기 때문에 끝나면 6, 7시 돼서 하루가 촉박하지도 않고 요즘 각광받을 만한 직업으로 레미콘 기사 적극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